나는 경상북도 청도군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 지훈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훈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실용적인 남자였고 집은 그저 잠자러 오는 곳일 뿐이었다.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집안일과 요리를 하며 가끔씩 동네 친구 수연과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다. 어느 날 수연이 내게 이상한 조언을 했다. 지루하면 큰 개 한 마리 키워봐. 세상이 달라 보여.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한 말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일주일 뒤 맥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저먼 셰퍼드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강렬했고 몸집은 마치 작은 곰 같았다. 첫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근육질 가슴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지훈과는 다른 내게 집중하는 강렬함이 있었다. 지훈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 괴물 왜 데려왔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친구야. 적어도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다. 그날 나는 하얀 니트 스웨터와 연한 하늘색면 치마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편한 플랫 슈즈를 신고 목에는 지훈이 결혼 10주년 선물로 준 은목걸이를 걸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목걸이가 부드럽게 빛났다. 그렇게 맥스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갔다. 나는 몰랐다. 그 단순한 선택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맥스와 나는 점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집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남긴 허전함을 맥스가 채워주는 걸 느꼈다. 맥스의 털은 짙은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윤기가 흐르고 그의 거대한 다리가 내 무릎에 닿으면 묘한 안정감이 몰려왔다. 나는 점점 편안한 옷차림을 즐기기 시작했다. 헐렁한 티셔츠에 속옷 없이 집에서만 입는 부드러운 면 반바지.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 달콤했지만 동시에 약간은 금기시되는 느낌이었다. 은목걸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더 이상 내 행운의 부적이 아니었다. 내 눈빛은 예전의 지친 모습 대신 생기와 열정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홍조가 돌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드물게 일찍 퇴근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맥스와 함께 침실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짧은 크롭티와 레이스 팬티만 입고 있었고 맥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훈이 문틈 사이로 내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그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했다. 나는 그의 무거운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집중해서 바라봐 주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다음 날 지훈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서연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한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행복해. 그 미소에는 그에게 보여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나는 알았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맥스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이 이야기가 누구도 잊지 못할 전설의 시작임을. 날이 갈수록 맥스와 나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그는 내 그림자처럼 늘 내 곁에 있었고 내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줄 때면 맥스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나는 흰색면 소재의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작은 파란 꽃무늬가 산뜻하게 흩어져 있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의 발에는 얇은 스트랩 샌들을 신어 햇살에 그을린 내 다리가 더욱 돋보였다. 햇볕은 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멀리서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볼 뿐 더 이상 저녁 식사에 나를 부르지도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가 그곳에 있는 게 맞을지도 몰랐다. 어느 여름밤, 마을이 모두 잠든 시간,
맥스가 침실 문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따뜻한 갈색이던 그의 눈이 노란 빛으로 신비롭게 빛났다.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으려 했지만 맥스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내 손길을 맞았다. 나는 검은 끈 나시에 몸에 꼭 맞는 가죽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조합이 맥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 매력이 발산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워진 듯 뭔가 이상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맥스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내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지훈이 다시 말을 꺼냈다. 서연아, 이러면 안 돼. 집이 개장도 아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한텐 이곳이 나만의 성소야.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내가 맥스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성을 넘어선 것이며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은 은밀한 비밀과 숨겨진 시선들로 가득한 무대가 되어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체념한 주부가 아니었다. 느슨하게 어깨를 드러내는 오버사이즈 니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입던 레이스 브라가 살짝 드러났다. 발에는 얇은 스타킹과 내가 지훈이 없는 틈에만 신는 하이힐을 신었다. 맥스는 늘 내 곁을 지키며 내 변화마다 반응하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맥스를 데리고 우리 마을 근처의 청도 신원사 숲길을 걸었다. 잿빛 하늘 아래 선명한 빨간색 허리라인이 강조된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맥스의 검은 털과 대비되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맥스는 나란히 걸으며 당당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걷다 만난 이끼 낀 오래된 돌벤치에 나는 앉아 맥스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자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는 듯했다. 넌 정말 내 최고의 친구야, 맥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날 밤 지훈이 또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서연아, 너 걔한테 너무 마음을 뺏긴 거 아니야? 나는 장난기 섞인 그러나 어딘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그가 나를 더 잘 이해할 걸. 그는 말없이 침묵했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점점 더 짙어졌다. 그날 밤 나는 실크 소재의 청색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몸에 착 감기는 부드러운 질감이 나를 감쌌다. 맥스는 내 발치에 누워 뭔가 비밀을 지키는 듯 조용히 숨을 쉬었다. 지훈이 잠든 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맥스는 복도를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알았다. 어떤 인간의 관계도 내가 맥스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길 수 없으며 그가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가 곧 드러날 것임을. 토요일 아침 나는 새빨간 와인빛 세틴 블라우스에 몸을 감쌌다. 몸에 딱 달라붙는 부드러운 소재가 내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고 검은색 연필 스커트는 다리에 길고 탄탄한 선을 강조했다. 발끝에는 뾰족한 검은 하이힐을 신고 주방 바닥을 걷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맥스가 조용히 내 곁에 따라붙어 마치 나를 지키는 그림자 같았다. 지훈은 나를 바라보며 질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제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나한테 힘이 되는 존재일 뿐이야. 그 말에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었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맥스와 함께 있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의 부드러운 귀를 쓰다듬으며 나는 세상 근심을 잊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을 스쳤고 맥스는 즉시 일어나 노란 눈빛을 반짝이며 경계했다. 나는 붉은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옆트임에 흘러내린 머리는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다. 맥스는 내 대담한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마치 나의 용기를 응원하는 듯 했다. 지훈은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그는 일에 파묻힌 존재, 나는 맥스와 함께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이 우리 운명의 분기점임을, 그리고 맥스와 나 사이의 비밀이 곧 폭발할 것임을 나는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마치 전쟁터처럼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은 나를 피하며 눈길을 피했고,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을 느끼며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미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세련된 중간 굽 구두가 나의 당당함을 더해주었다. 목걸이는 다시 내 목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의미와는 다른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맥스는 변함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내 생각을 꿰뚫는 듯 했다. 점심시간, 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지훈. 나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그가 출근한 후, 나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얇은 니트와 짙은 네이비 미니스커트를 입은 나는 맥스 옆에 앉아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마을이 잠든 깊은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심스레 일어나 문을 살짝 열자 맥스가 문 앞을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긴장하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대답 대신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곧 다가올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며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사이 지훈과 나는 말없는 벽에 갇힌 듯 서로를 외면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고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생기 넘치고 강렬해졌다. 검은색 타이트 원피스에 은은한 브이넥이 파여 있어 가슴선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긴 다리는 얇은 스타킹에 감싸여 있었고 발끝에는 높고 날렵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맥스는 나의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며 보호자이자 비밀스러운 동반자 같았다. 비 오는 어느 밤, 나는 빨간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맥스와 함께 마을 골목을 걸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고 빗방울이 코트 위로 떨어졌다. 빛바랜 가로등 불빛 아래 촉촉하게 젖은 길거리가 마치 다른 세계로 나를 이끄는 듯 했다. 맥스는 산책 내내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일어나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쥔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에 꼭 맞는 반투명 니트와 짧은 가죽 스커트를 입었다. 그 옷은 내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불빛 아래 은은한 윤기를 냈다. 맥스도 내 옆에 누워 내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는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모두 다른 개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인데 공통점은 그 개들 모두 맥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나는 깨달았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나와 시간을 넘어 연결된 존재이자 반드시 마주해야 할 비밀이었다. 다락방에 놓인 상자는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들은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나무 바닥에 앉아 조용히 사진들을 넘겼다. 사진 속 나는 늘 다른 개와 함께 있었지만 그 개들 모두 눈빛이 깊고 강렬했고 이름은 하나같이 맥스였다. 나는 부드러운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낡은 청바지를 신은 채 과거의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마치 과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맥스가 즉시 고개를 들어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긴 니트 원피스와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지훈이 다락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답을 찾고 있어.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 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나는 과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맥스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를 스쳤다. 나는 짙은 파란색 새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천이 몸을 감싸며 벽난로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였다. 나는 알았다. 맥스와 나를 묶는 끈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둡고 깊은 비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순백의 린넨 셔츠와 가벼운 하얀 팬츠를 입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다. 간단한 샌들을 신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단호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나를 피했고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이 커져갔다. 그는 내가 변해버린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청도군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붉은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맥스는 내 옆에서 힘차게 걷고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갑자기 뒤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나는 달려가 보니 맥스가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눈은 노랗게 빛났다. 그의 으르렁거림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나는 그 순간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이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았다. 서연아,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나 아니면 걔, 하나만 골라 해.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선택했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비로소 빈자리에 익숙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맥스와 나, 우리 사이의 비밀은 폭발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청도의 고요한 집안은 어둠과 비밀로 가득했다. 나는 몸에 착 감기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옆 트임 사이로 드러난 다리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하이힐의 굽소리가 나무 바닥을 따라 리듬을 타며 울렸다. 맥스는 내 곁에 우람하게 서서 노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등불처럼 빛났다. 갑자기 마당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한껏 두른 후드를 쓴 누군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리에 오래된 가죽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목걸이에는 맥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맥스는 으르렁거리며 그 그림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밤마다 들려오는 수상한 짖음소리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집 문 앞에는 뼈다귀가 놓여 있었고 경찰도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 나는 어느 날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작은 유리함 안에는 검은 털 한 올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맥스는 죽지 않았다.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두꺼운 회색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붉은 스카프를 두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맥스의 비밀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미스터리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상상조차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